안녕하십니까. 주쌤 주식 승천 목요일 방송하러 열심히 조심스럽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호흡을 쉴 수밖에 없는 거는요, 오늘 오후부터 시작됐죠. 서울 경기권에 아주 제대로 된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시야가 안 보일 정도였고요. 차들은 거의 다 계속해서 미끄덩을 하면서 미끄러지는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여러분들 퇴근길 잘 조심히 안전귀가하시고 승천을 보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눈을 우리가 쉽게 눈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성인이 되었어도 조금 즐거운 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우산을 챙기기보다는 비보다는 맞고 움직이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저도 오늘 사실은 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린 눈이요, 산성비보다 더 무서운 산성눈이라고 합니다. 요즘 최근에 중국발로 인해서 대기 기질이 상당히 나빠지면서 스모그에 상당히 위해 성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그것이 산성 농도가요, 무려 식초와 맞먹는다. 그렇다면 강산성성이니까요, 우리한테는 분명히 위해로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눈이라고 맞지 마시고요. 건강 유념하게 챙기시고요. 내일 또다시 출근길 상당히 위축되실 겁니다. 미끄럼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동시만기 일단 잘 마무리는 좀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요, 급락할 것처럼 보이다가 마지막에 급반등을 조금 낙폭을 축소하면서 10.04포인트 하락 마감한 1967.9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86포인트의 상승 마감한 495.6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조금 기대감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원달러 환율치 1.1원 하락 마감한 1051.1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일단 동시만기 시장에서 알려졌던 이벤트처럼 뭔가 결제가 나올 것처럼 보였지만 259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중간적인 가격에서 마무리 졌는데요. 이날 우리 10분의 멘토분들 어떤 포트폴리오를 운용하셨는지, 또한 성적표는 어땠는지 성적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원칙이 있죠. 제시한 매수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밴드를 통해서 저가 편입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포트폴리오는 각각 비중 20%의 기본 비중으로 최대 5종목까지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이노텍 0.12% 강보합 마감하면서 1.4%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원익 IPS가 2.71% 상승 마감을 하면서 9.3%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까지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시젠이 4.2%의 시장 대비 강한 상승세로 마감을 하면서요, 플러스권으로 전환됐습니다. 2.8%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3호 개발이 장중 손절가인 2,44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원칙에 따라 7%의 손실 확정으로 손절, 매도 처리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BH 금일장 1.33% 상승 마감을 하면서 1.3%의 플러스 수익률로 들어왔습니다. 보유견 좋습니다. 나무르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차 0.43% 강보합 마감하면서 1.5%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에너지 2.75% 상승 마감을 하면서 수익률을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5.5%의 손실 구간으로 들어와 있으니까요, 곧 플러스권으로 들어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수요일장 매도 의견을 주셨던 동국 SNC는 오늘장 시초가인 4,120원에 8.4%로 손절, 매도 처리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수요일 승천주죠. 휴비스 1,300원 슈퍼 섬유가 기억이 납니다. 신규 편입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빙그레 2.53% 상승 마감하면서 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메디톡스가 수요일 승천주로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매수가 17만 4천 원으로 편입 성공했습니다. 어허, 흐뭇합니다. 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인데요. 하림홀딩스 오늘장 시장을 제대로 비웃었습니다. 5%로 강한 상승세를 마감하면서 수익률 무려 75%를 기록합니다. 연말 농사 마무리 제일 잘 지고 있는 하림홀딩스 같겠고요. 빅솔로 신규 포트폴리오 편입 준비로 인해서 14,500원의 매수 밴드에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14,500원의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같이 따라하시면 좋겠고요. 한스바이오메드도 오늘장을 비웃었습니다. 4.96% 상승 마감하면서 낙폭을 완전히 반 정도 축소하는 모습,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AK홀딩스 좀 아쉽게 장중에 손절가인 44,400원을 터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손실로 포트 제외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리드코프 23.5%로 2위를 기록하고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 15.3%로 3위를 기록합니다. 최명성 멘토의 스페코 15%로 4위를 기록하고요. 최명성 멘토의 한국가스공사 13.6%로 5위권을 기록합니다. 1위 포트폴리오 아시겠지만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딩스 75% 아직도 보유인지 무지하게 궁금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보유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곧 80%를 찍을까도 궁금합니다. 명예전당의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 24.2%로 정재훈 멘토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예전당 나홀로 너무 오랜 시간 혼자 계시지만 여전히 금메달 성우전자로 기록하고 있네요. 네, 우리가 정재훈 멘토와 전화 연결을 좀 할까요? 네, 전화 연결을 오늘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멘토분들의 인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그리고 수익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정재훈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상로 멘토도 상당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야, 이거 뭐 75% 사실은 우리가, 야, 저거 좀 따라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무슨 뭐, 네. 닭 날개든 다리에다 뭘 달아야,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익률도 잘 나시는데, 실질적으로 뭐 제가 받은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아직. 그죠? 네. 저도 없어요. 네. 그래요? 네. 곧 정재훈 멘토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뭐 좋은 선물이나 뭐 좋은 소식 갖다 주신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요? 네, 뭐, 은연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재훈 멘토. 뭐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뭐 이제 스튜디오 막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축하드립니다. 좋은 모습. 내년에 이보다 더 좋은 거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뭐 이런 종목보다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거 없는 소문을 이렇게 누가 계속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특별한 선물, 나름대로 좋은 주식, 좋은 종목군들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좀 선사를 해드리고자,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내년에도 이런 종목군들 부지기수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겹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희망적인 생각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우리가 인사말을 조금 나눠봤고요. 오늘장 드디어 내마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먼저 제가 2013년도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중요한 만기가 다 끝났으니까 저는 주쌤 선물 왕이니까요. 네,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어요. 내년부터 우리는 2014년 상품으로 거래하자고요. 이상금 멘토, 오늘 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뭐 안 좋게 봤습니다. 일단 뭐 좋게 볼 수가 없죠. 그만큼 일단 지수 자체가 빠지는 만큼 시청자분들의 주름살도 한 개씩 더 느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하지만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지수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오늘 빠진 거에 대해서는, 어느 한편으로 조금 혼자 속으로 내심 좀 웃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세 개의 선을 이용해서 하단에 있는 밴드에서는 강력한 매수세를 좀 더 보이자. 그리고 중간 밴드는. 그렇죠. 삼노기법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홀딩이라든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관점으로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네. 일단은 상단 밴드 자체를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 지금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저번 주에 출연을 해서도 지금 중간 밴드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하단 밴드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오늘 이 밴드가 또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내일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인 낙폭과대 종목군 위주로 공략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손절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케 잘 참으셨습니다. 좀 더 보유를 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분위기를 느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잠시 한번 볼게요. 네. 삼성전자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위에 있던 일단은 빨간색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위에 양봉과 밑에 거래량을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위에 양봉이 나타났다는 것은 매수 세력이 우세한 날이었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봤을 때는 기관의 수급이 상당 부분 들어왔다는 거죠. 기관은 방어적인 측면을 공격적으로 보였는 대신에 외국인은 오늘 옵션 만기일인지라 좀 더 오버페이스적인 매도세를 보였다고 저는 보는 시각이었고, 현재 시점으로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내일 다시 한 번 더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란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장을 상당히 좀 안 좋게 바라보았지만 마지막 부분의 모습을 봤을 때 추가적인 반등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줬고요. 자, 그러면 이상금 멘토 우리가 얘기를 들어본 김에 포트폴리오에서 좀 중요한 종목군들 한번 같이 살펴보자. 네. 일단 오늘 마이너스 1%의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바로 AK홀딩스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를 제가 41,000원에 잡아 드렸었고 지금 한 2% 정도 빠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평선 자체가 지금 60일 이평선 자체를 저항 구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평선 자체를 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차피 이평선은 우리 말고도 모든 분들이 해석을 하니까 그 부분 자체를 지워내고 우리가 역발성적인 사고로 한 번 더 들어가 보시면 현재 관점 바로 48,000원이 바로 하단 밴드였습니다. 그 밴드 자체를 한번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냥 단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밴드를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한번 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외적인 부분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홀딩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좀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손절 처리는 되었지만 기업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현재 저가항공이 상당히 뜨고 있죠. 그 중에서도 제주항공이 눈부시게 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바로 AK홀딩스는 주가에 당연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조금 단기적인 호흡보다는 이런 종목군 좀 더 긴 호흡으로 들고 가시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고려자강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고려자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37,000원 밴드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고려자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단 밴드를 노렸던 부분이 아니라 지금 중간 밴드 이 38,000원짜리를 제가 노리고 들어간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라고 말씀드렸죠. 41,500원 밴드였는데 지금 보시면 중간 밴드를 깨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하단을 좀 더 내려와 온다고 좀 더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단 밴드 자체는 굳건하게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 그리고 철강 업종의 대세 상승을 한번 바라본다면 좀 더 홀딩하면서 들고 가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로 멘토의 삼로기법 그것으로 운영되는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는 오늘장 조금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상당히 많이 궁금하거든요. 수익률 1위로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다른 시각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장 참 짜증이 납니다. 일단 어느 정도 박스권역이다라고 좀 다들 말씀을 하고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금일 이 하단권역에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조금 더 열어두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1930선을 좀 한번 위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67포인트니까 만약에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약 한 37포인트 정도 추가적으로 좀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즉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은 밀려 내려오더라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다수 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 섹터들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눈에 띄고 있는 섹터들이 내수 섹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익식품이라든가 아니면 한샘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포트에 보유하고 있는 하림홀딩스 같은 종목군들,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꾸준하게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좀 그 상승을 지속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시장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된다면 유로존 쪽, 유럽 쪽까지도 함께 보면서 종목을 좀 선정을 하게 된다라면 내년 시장도 좀 충분히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하방 이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손 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 제가 오늘 분명하게 지금 시장이 사실은 오늘 상당히 좋은 얘기 들었거든요.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우리가 김용준 멘토도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단기 랠리 가능성이 점쳐지는 기관발 얘기가 좀 돌았어요, 호재가. 그런데, 정재훈 멘토가 지난 화요일 날 대박 플러스에서 코스닥 저점 490포인트 부분만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나면 반등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점이 492.29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양봉을 오래간만에 그려주었어요. 예, 바닥 나왔나요, 혹시? 아직까지는 바닥 확인은 지속적으로 좀 한 번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연속성이 있나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거래소 종목군들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툭 까놓고 얘기를 해보면 네. 거래소 종목 중에 얼마나 올라간 종목군들이 몇 종목이나 있느냐, 과연 그 부분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그 어느 정도 뭐 코스닥 시장은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 종목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 거래소나 코스닥 이 부분들을 가릴 부분들이 아니라 실적에 대비해서 싼 주식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 언제 매수를 하느냐, 그 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수의 위치를 보면 코스닥 바닥을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다지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저는 사실은 코스닥 지수는 죄송스럽게도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선물 쪽과 현물 쪽의 흐름을 먼저 선물 매매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개별 종목 장세는 분명히 오늘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실적이 가미되는 종목 집중 레포트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믿고 쓰는 마디 매매가 삼로기법과 붙은 상황이죠. 자, 하림홀딩스 안 들어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와서 갖다 붙이기 많이 바쁜데요. 더 가는 이유를 뭐 일본 쪽 핑계도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일본 방사능 글쎄요. 그걸 표현을 하긴 좀 아닌 것 같겠고요. 전반적으로 분명히 내용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믿고 쓰는 마디매매 알려주시죠. 예, 일단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데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이 중국 쪽에서 알리바마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에서 할인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기록을 좀 세웠었는데 그게 약 최대 5조 원이 넘게 이 매출을 좀 발생했던 부분들입니다. 홈쇼핑 사상 최고, 세계 최고 기록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있죠. LS 홈쇼핑이 있습니다. 즉 홈쇼핑주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신고가 그리고 견조한 상승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를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는 닭고기를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라면 그 방사능 때문에 이 닭고기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중국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네. 중국 시장이 미국을 초과했습니다. 즉 닭고기 소비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이 상당히 좀 클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배당에 대한 매력뿐만이 아니라 성장성까지도 가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4,800원대 이격이 점차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차익 매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금 이제 주가의 수준을 보게 된다라면 일봉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상장한 이후에 지금 오늘 종가가 최고 종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요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이걸 갖다 요렇게 붙여보게 된다라면 아직까지 갈 길이 더 많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5,000원 넘어간다라고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정재현 멘토 지금 5,000원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벌써 75% 수익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앞에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뭐 닭고기 쪽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내용보다는 사실 자회사 홈쇼핑 쪽에 그렇죠. 지금 성장소와 그다음에 지금 최근의 내용이 고배당 매력이 엄청나죠. 지금 현금이 아주 그냥 뭐 쓸 데가 없어서 막혀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상승 가는 거로 너무 잘 짚어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덧붙였는데요. 특히 기타 법인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도 분명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뭐 저보다 종목을 워낙 잘 발굴해서 가지고 오셨으니까 하림홀딩스 지금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솔직히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일단 신규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무리하게 일단 따라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그 익절 가격을 서서히 좀 높여드리고 있는데 4,000원 정도대까지 높여놓은 상황들입니다. 즉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조지표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뭐 스토캐스틱이나 MACD나 뭐 이런 부분들, RSI나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과열권으로 분명히 진입을 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보조지표는요. 안 봐도 뻔하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 그렇다면 안 봐도 비디오죠, 또. 그렇죠. 네. 그렇다면 최근에 형성돼 있던 이 기준 양봉을 좀 기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4,400원대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다라면 이 자리대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짧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대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즉 신규 매수할 것 같으면 저는 안 한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재훈 멘토가 종목을 또 가져오실 테니까요. 자, 한 종목 좀 더 들어봐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한 종목은 네, 핵심적으로 한번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손실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스바이오. 예, 이 부분들 좀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최근에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승질이 나가지고 주식 담당자분하고 전화를 했었는데요. 회사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과 선진 시장, 일본, 유럽 이런 쪽에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코멘트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얘기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언젠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드리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딩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를 얘기를 좀 드리니까, 저희가 상당히 다른 종목과 상당히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믿고 쓰는 마디매매,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삼로기법. 두 분이 쟁쟁하게 붙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두 분이 준비한 시간이겠죠? 이슈를 찾아서 그 이슈 속에서 종목을 발견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멘토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 출발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요, 이상로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네, 애플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5S가 다시 스마트폰 글로벌 판매 1위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10월 동안 미국과 일본에서는 애플의 아이폰 5S가 삼성을 밀어내고 판매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에서도 9월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 12%까지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폰 5S가 물량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글로벌 판매 1위 성적에 주목하며 생산량이 안정기에 들어서기 시작한 요즘 11월과 12월에도 무난히 1월 1위 자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받다. 이상로 멘토의 토픽 종목은요? 네, 실리콘 웍스 준비했습니다. 실리콘 웍스를 언급해 주셨고요.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에 있는데요. 또한 이에 따른 정재훈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토픽 종목은요? 예, 마찬가지로 실리콘웍스를 준비했습니다. 아하, 두 분 다 실리콘 웍스, 특히나 정재훈 멘토는 포트폴리오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죠. 최근에 실적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자, 근데 이상로 멘토, 네. 오늘 이슈를 좀 들어보니까 저 이게 반길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가 MS 시장 점유율 1위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상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면? 뭐 그거는 그 회사 사정이겠죠. 뭐 그거는 회사 사정이고, 네. 예, 우리는 어차피 투자의 수익을 관점, 예, 그렇죠.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애국심이 상당히 높은 접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붕어빵에 붕어는 없습니다. 맞죠? 국화빵 안에도 국화는 안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많이 속았었던 거예요. 네. 붕어빵에 붕어가 정말 없더라고요. 네. 붕어빵에는 팥이 들었죠. 네. 우리가 지금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사와는, 왜, 좀 아시는 분들은, 왜 이 기사와 지금 실리콘웍스가 관계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실리콘웍스는 애플의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근데 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여기에 대한, 실리콘웍스를 가지고 왔냐면, 이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10월 달에는 1위를 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방금 김도영 앵커가 말을 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그 전까지는 1위였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만큼, 이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어설픈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삼성도 1위 했다가, 그리고 애플도 1위 했다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군을 선택을 해야 될까? 갈팡질팡 하시죠. 그러면 갈팡질팡한 것에 괜히 투자를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것은 애플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1위를 이제 올라왔지만 꾸준히 1위를 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있다는 거죠. 바로 태블릿 PC 분야인데요. 거기 태블릿 PC 분야에 대해서 실리콘웍스를 좀 더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애플의 인지도가 좀 더 중국 쪽에서 상승을 했다는 그런 숨겨진 의미로 저는 좀 더 해석을 했거든요.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이 세계 통신사를 계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납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폰 5S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중국 내에서도 물론 지금까지도 아이패드는 잘 팔렸겠지만,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판매량 자체를 좀 더 늘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뭘까요? 바로 폐쇄적인 소프트웨어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아이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아이패드를 갖고 쉽게 만들게끔 유치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인을 한다면 이 뉴스만 보더라도 아이패드 바로 태블릿 PC에 대한 증가량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점유율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애플의 수혜주는 뭘까? 그 종목군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리콘웍스를 준비를 해봤고요. 실리콘웍스의 3분기까지 실적을 본다면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더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3분기까지 납품을 했던 것은 바로 한 모델의 뿐이었고, 하지만 지금 4분기부터 다시 한 번 더 내보내기 시작한 게 바로 3개의 모델에 대해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사인 뭐 대반업체라든지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지금은 실리콘웍스의 제품 자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4분기의 실적은 장밋빛 바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시장 자체에서도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웃을 수만은 분명히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워낙 큰데요. 특히나 북미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은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 꼭 이렇게 애플에게 발목을 좀 잡혀있는 상황이거든요. 또한 삼성전자만 끝나느냐, 코스닥에 가장 많이 상장되어 있는 IT 부품과도 연계성이 너무 큽니다. 정주원 멘토, 최근에 외신 보도를 통하면 삼성전자 쪽에서 오늘 그 얘기에 대한 보도 언급을 다시 했어요. 내년에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축소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시장 마켓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그 점유율 자체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꾸준한 실적을 낼 것이다. 라는 다시 이제 반박 보도를 좀 오늘 냈는데요. 이 애플이 중국 쪽에서 계속 선방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지금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우선 내년쯤. 내년 시장도 저는 오히려 이상로 멘트하고 좀 생각은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이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대수 이 부분들을 뭐 하향 조정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개의치는 않는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는 고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 퓨처폰에서부터 스마트 기기를 아직까지 옮기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새로운 제품들이 꾸준하게 좀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예를 들자면 내년 같은 경우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스마트 기기가 좀 나온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라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런 것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소비자들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 변할 수 있고 충분히 충족할 만한 제품이 나온다라면 판매는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제가 탑픽 종목으로 실리콘웍스를 좀 가지고 온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상로 멘트와 좀 비슷할 수도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태블릿 PC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상당히 좀 크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스마트폰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플 쪽에선. 근데 이후에 삼성이 추격을 했었고요. 지금 태블릿 PC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쪽에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게 후발주자로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내년도에 아마 실리콘웍스가 IT 부품, 그러니까 휴대폰, 애플 그 아이폰에다가 납품을 아마도 시작을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태블릿 PC에 대한 부분들, 대형 사이즈에 대해 있는 어느 정도 대부분의 기판에는 다 출하가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더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까지도 함께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모멘텀으로 보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 이런 뿐만 아니라 TV 시장까지도 함께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뭐 올림픽도 열리고 월드컵도 열리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게 된다면 TV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새로운 신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LED 조명 쪽 사업과 자동차 조명 쪽 사업까지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LED 조명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시작을 한 상황이고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개발은 완료는 했지만 신규적으로 좀 매출이
뜨거나 확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이 부분들은 내년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새로운 먹거리,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쪽에 대한 성장에 대한 수혜를 따를 수 있겠지만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포화된 상황이고 치킨 게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에 항상 들어가고나 있어서 살아나 있는 그런 기업들만이 성장을 할 수 있는데요. 시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이후에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이슈를 가지고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차이나 모바일 쪽 애플이 지금 회동을 하면서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도 최근에 극비적으로 차이나 모바일과 회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했습니다. 애플은 중국 가서 했죠. 네. 한국의 삼성전자는 와서 했습니다. 차이나 모바일가요. 분명히 이건 뭔가의 시장 변화 좀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요. 또한 어제 독일에서는 우리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오늘 열린 2차 공판 내용에서는 우리나라가 소송을 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1승 1패를 기록한 셈인데요. 지금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소송건에 대해서. 자, 특허권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 추이, 워낙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권이 크다 보니까요. 정재훈 멘토. 네. 삼성전자 이대로 계속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져가면서, 우리나라를 주도하면서 우상향, 상승 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투자 매력도 계속 지속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좀, 요즘은 긴가민가해요. 사실 많이 불안해요, 저는. 그렇죠. 일단 4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가 10조 원 이상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 스마트 기기 쪽을 빼면은 크게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신성장 먹거리로 선정했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음표입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지나가는 과정이나 혹은 사업에 대한 진행 방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강점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강점을 좀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열심히 한다는 부분들이 있죠. 처음에는 후발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1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저력이 있는 만큼 충분히 어려움은 좀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삼성전자가 모바일 쪽을 빼고 나면 사실 다른 쪽에서의 사업 부분의 실적이 그닥 좋지 못했는데요. UHD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니를 제쳤기 때문에 그 부분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재훈 멘토는 여전히 스마트 기기 쪽을 놓고 보면 실적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상근 멘토, 네. 지금 이 데이터의 순위를 보면 1위부터 4위는 삼성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5위 가서야 삼성이란 단어를 S4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가 다 아이폰 5S, 아이폰 5, 아이폰 5C, 이렇게 계속 아이폰이거든요. 그럼 내년 계속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저점 매수 준비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예전에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2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신제품이 출시가 많이 됐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딱 보면 처음에는 2달이 지나고 나면 나는 최신 휴대폰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2달 지나고 나면 최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요즘에 한번 보면 사양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최신 휴대폰의 사양이 어떻게 될까요? 자, 옥타코어라든지 아니면 쿼드코어를 달고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2기가 메모리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최신에 대한 더욱더 최신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게 바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외모적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외모적인 부분, 바로 디자인으로 승부를 한다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던 애플이 상당히 유리한 기점이라는 거죠. 자, 사양은 삼성이 더욱더 앞질러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LG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사양도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애플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에서 다시 한 번 더 감성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지금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보다 더욱더 좋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구간 삼성전자 주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자, 저가 자체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135만 원에서 이 위에 상단에 150만 원 이 사이에 박수권을 뚫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이 밴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한번 150만 원을 뚫어내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발견 신봤다. 아이폰 5S 흥행몰이 삼성 위협하나요? 라고 했는데 두 분 모두 다 그렇게 위협적인 부분은 아니다. 성장 가능하다. 라고 주셨고요. 이상론 멘토는 따라가는 것도 전략이다. 라는 의견을 주시면서요. 이 부분의 탑픽 종목으로는 태블릿 PC의 출하량을 기대해보자. 라고 하면서 실리콘 웍스를 탑픽 종목으로 주셨고요. 정재원 멘토 역시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태블릿 PC 시장이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좀 더 한 발 선점 앞서 있다. 태블릿 시장에서는 상당히 점유율 높죠. 그에 따라 역시 실리콘 웍스를 탑픽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맞아요. 지금 내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IT 부품과 완제품 쪽에서는 태블릿 시대를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이니까요. 여러분들 스마트 기기 쪽 중에서도 태블릿 PC 시장의 개화 단계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 내일장 승천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이상로 멘토는 한글과 컴퓨터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정재훈 멘토는 처음엔 C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제가 솔깃한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재훈 멘토의 새로운 종목이 들어오면 제2의 하렘홀딩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엔 C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종목은 처음엔C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하는 일은 중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해서 B2B, 즉 기업과 기업 간의 전자 상거래를 좀 하는 그런 공동으로 구매 대행을 한다라는 그런 그런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PPT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사업 구조, 지금 현재 300만 이상의 중소기업들을 고객으로 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보증기관에서 담보와 이 보증 부분들을 처음엔C 제공을 받고, 그리고 은행 쪽과 금융 쪽에서 채권이나 담보를 좀 지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구매 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부분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사와 구매자 집단, 그리고 처음엔C가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왜 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이 온라인 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좀 상당히 가파르게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여러분 홈쇼핑 관련주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처음엔C도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이 마련이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 부분의 매출을 좀 보게 된다면 B2B 전자 결제 부분들이 과거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좀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매 대행 쪽에 비중이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이 B2B 전자 결제에 대한 이 매출에 대한 이익률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들입니다. 즉 이익이 마진이 그렇게 많이 안 남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반면에 구매 대행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마진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시설 쪽이라든가 물류 이런 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클럽이라고 해서 새로운 이 사업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마지막 부분들 좀 보시게 된다라면 실적 추이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도부터 매출액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2012년을 바닥으로 한 이후에 꾸준하게 영업이익률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봤으니까 잠깐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면 작년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한 650억 정도가 났었고요. 올해 예상 매출은 약 한 740억 정도가 됩니다. 매출 기준으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20%가 안 되는 성장을 좀 보이는 반면에 영업이익적인 측면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2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7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들, 마진이 많이 남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전 멘토가 상당히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끔 시각적인 측면의 자료를 참 깔끔하게 준비를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B2B 서비스의 강점이 있는 처음 NC를 잘 들어봤습니다. 이에 맞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한글과 컴퓨터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봅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지금 NC소프트 대표죠. 바로 김택진 씨와 그리고 지금 꽃보다 누나에 출연 중인 김혜희 씨의 남편분이죠. 바로 이찬진 씨가 두 분이서 아래 한글을 통해서 한글 컴퓨터를 설립을 했었는데요. 지금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죠. 불법 복제 가장 큰 피해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법 복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기업, 관공서에 대부분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관용에 상당히 많이 배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금액 자체를 수익 모델을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자체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플러스 알파를 보시는 게 좋겠죠. 바로 한컴 오피스라는 모바일용 소프트웨어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바일용 소프트웨어, 바로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그런 휴대폰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매출차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기업 분석 한번 같이 보시면 매출 자체가 2012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현재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매출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배포를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지포트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프린팅 서비스를 통해 네.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시키는 부분이 우리가 주가에 대한 추이를 좀 더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네. 선노기법을 통해서 가격 포인트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가격 단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단 같은 경우 19,200원이 분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 22,200원, 그리고 상단 밴드는 29,900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눌림목 형상이 좀 들어가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오늘 하단 밴드를 터치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좀 보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 그대로 우리가 매수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9,200원을 매수가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22,000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보겠습니다. 18,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잘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상로 멘토의 한글과 컴퓨터를 좀 빨리 듣고 싶었나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정재훈 멘토에게 조금 송구스럽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정재훈 멘토의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가격 포인트를 못 들어봤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예,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수급은 상당히 좋다라는 거, 외국인 쪽에서 매수해주고 있다라는 거 문제 없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종가가 11,000원입니다. 조금 조정을 받을 때 1,700원을 좀 매수 밴드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신고가입니다. 12,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0,000원이 이탈되실 때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좀 들으셨죠? 정재현 멘토의 차우맨 씨, 우리가 가격 포인트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퇴근길 상당히 얼음길이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상로 멘토와 정재현 멘토도 조심히 귀가하시고요. 저 주생 김도영이는 내일 선물원과 주식승천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출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